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파워 인터뷰의 이지영입니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보상을 구하지 않은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워 인터뷰에서는 올 겨울도 추운 사람 없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IMF 시절 실직자와 노숙인을 위한 일터와 식사 제공을 하면서 시작된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연탄 한 장 800원, 무게 약 3.65kg, 365일 더 많은 사람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가 꿈꾸는 따뜻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지금 스튜디오에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이제 턱이자 쓰고 복복자 써서 세상에 좀 복을 나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성김이 허기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요즘 날씨가 참 추워졌죠? 예.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 더욱더 많이 바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은 어떤 곳일까요? 밥상 공동체는 이제 98년도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그 원주교 쌍다리 아래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연탄은행은 2002년도에 300원 할 때 연탄 한 장, 네. 300원 할 때 시작을 해서 하늘 같은 밥, 땅 같은 따뜻한 연탄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섬기면서 한 해 많을 때는 봉사자들이 한 2만 명도 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네. 역사가 오래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대표님께 궁금한 점도 많고 듣고 싶은 점도 많습니다. 먼저 이 연탄은행이 정말 은행처럼 여러 지점이 있다면서요? 기발합니다. 네, 서울 연탄은행은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주로 이제 왜 연탄을 떼는지, 그리고 연탄을 떼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편한 세상에 보통 하나만 딱 누르면 해결되는데 왜 저희 연탄을 떼면서 사실가에 대한 이런 그 가정 조사도 좀 살펴보면서 언제 어느 때 이 가정의 연탄을 몇 장을 드려야 될지 살피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650여 가구가 연탄을 떼거든요. 그 가정들을 전체 저희가 살피고 심지어는 연탄 떼는 가정에 한해서는 복지 지도가 그려져 있어서 언제든지 그 가정을 찾아갈 수 있겠고, 그래서 네. 그런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 가구들만 저희들은 책임지고 살피고 보호하는 일들을 지금 24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서울에만 지금 1650여 가구, 전국적으로는 몇 가구가 연탄을 떼고 있을까요? 근데 주변 사람들 잘 그걸 모르는데요. 사실은 연탄을 겨울하는 분들이 10만여 가구가 가까이, 네. 정확한 한 8만 한 3천 가구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소득이 거의 30만 원 미만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근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거 같은 환경도 보면 고지대 달동네, 그렇죠. 도시 가스가 들어가지 않다 네. 보니까 기름 아니면 연탄이 오거든. 근데 기름은 뗄 수가 없으니까 연탄 떼는 그런 것들을 더 살피고 그렇습니다. 그럼 한 해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한 가구당 연탄 몇 장이나 필요한가요? 연탄 같은 경우는 하루에는 보통 4장에서 5장 아껴서 뗐을 때, 그래서 한 달에 150장 정도 필요하고, 네. 조금 이렇게 오늘도 제가 원주에서 지금 연탄을 봉사하고 막 달려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어르신이 그래요. 내가 연탄 좀 구멍을 좀 막지 않고 좀 열어놓고 좀 팡팡 떼서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마음이 좀 많이 굉장히 좀 아팠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달에 200장 해가지고 한겨울날 내면 보통 한 1050장의 연탄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럼 그 어르신의 말씀을 반대로 해보면 연탄 구멍을 좀 막는 이유가 연탄을 좀 아껴 쓰기 위함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탄 한 장에 800원 하는데 배달료 하면 더 비싸니까 네. 또 소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연탄을 아껴야 800원. 가정 살림도 아끼니까 그러려면 연탄을 좀 빨리 타지 않게 연탄 불구멍으로 이렇게 막아 놓아야 어르신들이 연탄을 좀 오래 뗄 수 있으니까. 요즘 같은 추운 날, 그 모습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렇죠. 보통 연탄을 뗄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보통 이게 추운 겨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9월 중순부터 떼가지고 네. 4월 거의 말까지. 아, 그래서 한 해 한 7개월 정도 연탄을 떼시고 네. 심지어는 여름에도 한 20일 정도는 방 안이 눅눅하니까 그렇죠. 또 예, 장마철엔 더하죠. 장마철에 네. 연탄 떼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또 몰랐던 사실을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후원으로 몇 가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또 잠깐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뭐 흔히들 가볍게 마시는 커피 한 잔만 아껴도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아끼면은 네. 연탄 보통 5장 나옵니다. 5장이면 하루를 24시간은 방 안을 아주 따뜻하게 하고 그거 끝나는 것이 하나 그 연탄으로 밥도 하시고 그렇죠. 물도 데워서 그 물로 다라에 담아서 어르신들 목욕도 하시고 또 연탄에 다 타고 나면 눈 많이 왔을 때 길에 깔면 연탄길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연탄이 그 연탄 가스 빼고는 아주 톡톡한 효자 노릇합니다. 네. 커피 한 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보다 이 커피 한 잔을 대신하는 연탄이 주는 따뜻함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앞서서 코로나 이후에 조금 뭐 후원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도 좀 줄어들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질병본부로부터 그 허락을 받아서 그래도 연탄 봉사 활동은 공익적 활동이다. 네. 그래서 소규모 구매로 마스크를 쓰고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규모 속에 봉사를 그동안 좀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풀려가면서 좀 봉사자들이 좀 증가하겠다. 그래서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봉사활동도 하는데 네. 그래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적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1월 달까지만 살펴봐도 1000명이 채 활동을 안 했으니까 네. 코로나 전하고 비교해 보면 뭐 굉장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도 이 봉사에 참여하고 싶다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라는 단어가 예.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하기엔 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이 연탄 봉사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아주 연탄 봉사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무겁긴 한데 오전 10시부터 네. 오후에는 2시 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봉사활동하면 네. 아무리 추운 날도 땀이 나거든요. 어. 그리고 또 고지대 달동네를 지게를 지고 손수레를 끌고 올라가면은요. 또 운동도 되고 그래서 또 어려운 과정도 보고 네. 그러니까는 봉사하시고 싶은 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전국 어디서든지 연탄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외국에서도 한국에 와서 연탄 봉사를 하고 돌아가는 그런 대학생들도 코로나 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 따뜻한 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탄은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금년에 저희가 이제 300만 장 목표를 좀 했으니까 네. 아직도 남은 이제 130만 장을 잘 모아서 어르신들의 방안 한 가정 한 가정을 좀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어떤 사명으로 좀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그 분들이 그 강제 이주되면서 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네. 고려인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겨울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거기에 에너지를 지원을 하면서 거기 키르기스탄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길이 너무 비포장이라 학교를 못 다녀요. 예, 거기에 길을 좀 도로를 좀 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모금을 했는데 모금을 해서 길을 세우면 한국의 이름을 따서 키르기스탄의 연탄길이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목표를 좀 키르기스탄에 연탄길을 좀 세워야 되겠다. 예, 이런 목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좀 아무리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이지만 이분들한테 일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으로 이분들을 돌보고 또 상담하고 모든 것들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네. 시민운동으로 모금을 해서 지금 내년 한 4월 정도면 준공을 할 수가 있는데 놀래세요. 21억 정도를 모아서 어른들 위한 복지관을 내년에 네. 준공을 하는데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연탄은행에 후원을 하고 싶다 한다면 네. 혹시 최저 금액도 있나요? 예, 제가 연탄은행 시작할 때 한 장에 300원 했거든요. 네. 예, 지금도 300원 후원하신 분이 그래요? 계십니다. 네. 아주 소중해. 네. 그래서 그분도 지금도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해 드리고 네. 근데 대신 지금은 연탄 한 장에 800원 하니까 네. 연탄 한 장에 800원. 또 10장이면 8,000원. 네. 또 100장이면 8만 원. 그러니까 전혀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탄은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잠시 쉬고 허기복 대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때도 올 테지. 네, 지금 노래가 흘러나왔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나의 인생에 BGM을 깐다면 어떤 노래 혹은 어떤 음악을 깔고 싶은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산호라면 이 노래가 잔일이 선생님의 노래 맞죠? 예.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실은 2019년도에 정부가 연탄 가격을 계속 내려 3년을 두 자릿수로 인상을 해서 네. 누가 연탄 떼서 떼겠어요. 어쩔 수 없어서 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연탄 봉사하고 그 추운 혹한 12월에 1인 릴레이 시하면서 부르면서 참 춥지만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개사했던 그 가사로 한번 노래 짧게 한번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흉은 보지 마시고요. 잘 모르지만 산호라면 생할고로 연탄 떼지 않더냐 추운 날도 연탄 떼면 따뜻하지 않더냐. 와, 아니 대표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예. 뭔가 큰 무언가가 제 마음을 좀 쾅 하고 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고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느껴졌는데요. 이제 연탄은행 말고 대표님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을까요? 사실 청소년 때는 집안이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좀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가산이 이제 기울어지고 나니까 제가 외아들인데 어머니를 이제 모셔야 되는 이제 청년 가장이 되고 또 그러면서 대학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활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난이라는 거, 또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것을 좀 뼈저리게 좀 느끼면서 제가 그때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은 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는 한평생 좀 살아가자. 네. 그런 약속도 하고
그런 시절을 제가 이제 겪으면서 나중에는 제가 공부를 다 마치고 의젓한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교회를 이제 맡아서 하면서 늘 마음 한 속에는 청년 때 그 약속을 지키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8 젊은 나이에 교회 사표를 내고 네.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밥상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힘들게 살아오시면 보통은 좀 따뜻하게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추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또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대표님께서 그럼 직접 연탄은행을 설립하시고 네.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름도 직접 지으신 거예요? 예, 이름도 제가 짓고 네. 밥상 공동체도 짓고 연탄은행도 짓고 네. 앞서서 연탄은행 이름이 참 기발하고 아이디어가 독특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연탄은행 딱 설립하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연탄은행 이름을 가진 건 아니었고 이제 처음에 이제 밥상 공동체 하면서 이제 시민운동으로 가니까 제가 받는 그 목사 사례비로는 한계점이 있더라고. 아무리 해도 매일 300명이 넘는 그 식사를 만들긴 쉽지 않고 그렇죠. 많이 후원한다 네. 해도 그래서 일주일 내내 라면을 끓여 드릴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돈이 필요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연치 않게 은행에 갔더니 은행 앞에 돈이 이렇게 많더라고. 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은행엔 참 돈이 많구나. 문제는 저 돈이 밥상 공동체 안 오는 것뿐이야. 그래서 왜 그럴까? 조금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히 하자.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자. 내가 그릇이 좀 안 됐구나. 이런 생각 그냥 나 스스로 갖고 네.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쌀을 산 적은 없었고 지금까지 나라에서 뭐 월급 받는 것도 없지만 24년간 네. 오로지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은행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그래 연탄 거기에 은행 괜찮네. 네. 그래서 연탄은행 붙여서 진짜 연탄은행이 돼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뭐 연탄은행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 뭐 서민금융진흥원, 뭐 은행연합회 전부 다 연탄은행에 와서 봉사를 하고 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그러네요. 갖습니다. 네. 연탄은행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자랑보다는 어쨌든 연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봉사자들하고 하고 한 8천만 장 이상 나눴어요. 그래서 한 1억만 장 정도 나누면 내 일이 좀 끝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무료급식은 한 130만 명 넘게 네. 좀 나누면서 거기서 자살 직전의 청년도 만나서 나도 참 어렵고 힘든 청년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 제가 밥상과 희망이 만날 때라고 하는 그 상호를 만들어서 노점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운영을 했는데 이 방송사에서 그것을 알고 또 구두대학도 제가 세웠어요. 그래서 대학도 하나 세웠습니다. 사실은 이름은 구두대학이지만 거기 우리나라 장관이 아니 세상에 대학이면 대학이지 구두대학이 있냐고 진짜냐고 어떻게 자립을 시켰냐 그래서 복지부 장관이 직접 우리 구두대학도 오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구두대학도 설립을 하고 그래서 그 해체된 가정도 복원하면서 거기서 있던 우리 그 청년이 방송을 나가니까 부모님이 아들이 살아있는 걸 알고 전화가 오셔서 그 아들을 잘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할머니 한 분, 이춘자 할머니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어렵게 살아요. 그 연탄을 갖다 드리면 할머니가 그 연탄불로
고구마를 고서 저에게 주시고 그러면 저는 그거를 먹으면서 연탄깡에다 연탄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쌓으면은 쌓아드리면 할머니 신이 나서 그때는 제가 어르신들은 저를 대표라고보다는 목사님이라고 많이 네. 부르는데 목사님 내가 노래 하나 부를까요? 그러면 할머니가 노래 부르면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술은 술술 넘어간다 뭐 네. 이런 노래도 하시고 아유 그런 노래를 하세요. 막 또 노래가 있어요. 그 뭔 노래? 그 방구 타령 노래도 있어요. 그 뭐라 그러면 어르신 대통령 방구는 고된 방구. 목사님 방구는 사랑 방구, 사랑. 이제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네. 나중에 제가 끝나고 났더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제 주머니에 이렇게 뭐를 꾹 찔러 넣어주시는데 제가 연탄이 손에 많이 묻어서 이거 볼 수는 없으니까 네.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10,000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오, 네. 아니, 오늘 굉장히 춥다고 느껴졌는데요.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표님의 도움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보면 보람을 느끼시죠? 그럼요. 보람도 느끼고 정말 잘했다. 그리고 또 보람도 느끼면서 그분에게 한없이 감사하고 저분이 그래도 나를 만났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볼 때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정말 일어나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더 존경스럽죠. 네. 나의 인생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우선 당장에는 300만 장 목표. 300만 장. 예, 네. 오롯이 300만 장 목표에서 네. 130만 장, 800원 연탄 한 장으로 나누는 거 꼭 이루어야 될 일들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키르기스탄에 어린이들을 위한 연탄길, 학교 다닐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드리면서 제가 어려운 이웃들을 어쨌든 정말 끝까지 성실하게 섬기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늘 제 생각에는 부유함보다는 가난하게 하자. 그래서 가난하게 하자. 아쉽지만 늘 가난하게 하자. 그런 마음 가지면서 그리고 훗날에 돌아섰을 때 행복했노라.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제 이름은 허기복인데 네. 쓰기는 허기복이라고 쓰고 읽기는 행복해라고 읽자. 네. 그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앞으로의 꿈이 아닐까 그런 소소한 거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정말 춥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 수도 없이 많이 겪었고요. 또 말로는 이렇게 또 뭐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타는 심정이 많은데 그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살아가야 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어려울수록 나도 생각하고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모두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들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내려놓고 가치입니다. 가치하면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좀 협조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나눔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해지길 바라면서 연탄은행의 단단한 행보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밝고 희망찬 내년 2023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